예, 안녕하세요. 지금 1월 28일 목요일자로, 일단 오늘 조금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훈련은 뭐냐면, 어느 정도 목표한 날짜까지 차트를 안 보기. 예, 차트 안 보기. 제가 이 3년 동안 이쪽을 시장에 이게 돈을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차트를 보면서 항상 그 많은 분들이 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응이라는 게 특히 이제 하락장 때는 대응을 하면 할수록 돈을 잃더라고요. 네. 대응이란 거는 정말 프로 트레이더 분들이 하시는 이걸 그 직장을 다니는 또 뭐 일을 하시고 바쁘신 분들이 하루에 어쩌다가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잠깐 차트를 보는 분들이 주식이든 코인 투자든 대응을 한다는 건 저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응으로 조금 넣었다가 떨어질 때 빼고 다시 여기 샀다가 또 올라갈 때 팔고 뭐 여기 또 빠질 때 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정말. 저도 그걸 열심히 연습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봤거든요. 대응. 대응은 그 이쪽 투자를 공부를 정말 많이 할 수 있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대응이다. 예. 근데 사실 일반인이 이 투자 공부를 한다고 일반인들이 투자 공부를 한다고 뭐 그 짬내서 공부한다고 돈을 벌까요? 글쎄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요. 음, 결국 인내심과 자기만의 신념, 가치관 이게 정립이 돼야 개미 투자자 중에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10% 혹은 2% 안쪽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3주봉으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모르죠. 갑자기 목요일마다 보통 이제 사이클이 좀 바뀌는 느낌인데 지금 이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전 사실 비트코인이 3,500선을 그냥 지켜줬으면 하거든요. 별로 안 올라갔으면 하는 조금씩은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3,500에서 한 3,700 사이 정도. 음, 이게 하나의 뭐 글쎄요. 이 고래들이 뭐 하나의 예술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반복된 사이클에 따라서. 이게 채굴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가? 뭐 저도 거기서 복합적인 지식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인내심이 중요한 것 같다.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달에 그래도 조금 수익을 봤던 게 이제 뭐 리플 같은 거 한 310원대에서 매집을 해서 이제 그때 660원대 이렇게 좀 팔기도 하고 그리고 BTG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도 골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도 콜트라고 적었네. 골드 같은 경우도 이제 11,000원대를 꾸준히 버티다가 결국 그래도 18,000원대에 팔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서 뭐 그래도 꽤 재미봤죠. 물론 요번에 요 3주봉 맞으면서 조금 또 손실을 봤지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벌었어요.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런 조금씩 좀 승리해 가는 이 사이클에서 계속 내가 어느 정도 플러스를 계속 해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험을 쌓으면 잘 될 수 있다. 사실 저는 제가 아마 2, 3주 전 예측으로 2주봉이나 3주봉 마이너스 음봉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 근데 얼추 비슷하게 맞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말하고도 신뢰가 안 가서 저는 거꾸로 했거든요.
제가 말하고도 저는 여기 1주차 떨어질 때부터 매집을 했어요. 아니면 여기 1주 좀 중간부터 매집을 했죠. 비트코인 말고 요 떨어진 시점부터는 다른 알트코인들을.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또 번 거를 많이 또 잃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행히 작년 뭐 4분기부터 투자한 것 치고는, 4분기 투자한 건 아니고 4분기부터 했던 그 코인 투자들은 좀 플러스를 낸 것 같아서, 아무튼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인내심이 중요하겠다. 예. 일단은 인내심이 필요한 거로 지금 빗썸하고 업비트 같은 지금 코인 그 앱을 일단은 지워두려고요. 참, 뭐 이렇게까지 한 거 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제가 이 아마추어 실력임에도 이쪽에 코인 투자에서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게, 이 역사적 사이클이라고, 이제 여기 물론 빗썸은 2013년까지밖에 없는데, 외국 사이트에 차트를 좀 가져오기는 좀 그래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데 비트코인 그 1, 2차 반감기별로 검색해 보시면 그 작년께 3차 반감기였죠. 2020년 5월 9일이었나? 이게 뭐 16일이었나? 이게 3차 반감기였고, 그리고 2016년 7월 정도가 2차 반감기였고, 그리고 2012년 정도에 1차 반감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처음 생긴 거는 2009년 정도였고, 그러니까 보통 뭐 차수로 따지면은 한 4년마다 반감기 사이클이 오는,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좀 귀찮아서 제가 빗썸이랑 좀 업비트 위주로 좀 보는데, 요때가 이제 그 2013년 12월 23일 무렵 빗썸에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처음 시작할 무렵이 있나 보네요. 요때 사이클이 그러니까 2012년 1차 반감기 이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최고점을 찍고, 1차 반감기 기준 보통 1년 8개월 정도, 예, 1년 8개월 정도면 최고점을 찍고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리는, 예, 그러니까 보통 최저점을 다시 가는데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 당시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1년 내내 떨어지기만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2004년 1월 이때 최고점을 찍고, 대략 2014년 연말까지 이제, 조금 일정이 좀 늦춰지면 1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최저점을 찍는, 요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1년 반 정도, 요 사이클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2014년도 보면은 2015년 1월부터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주봉상 골든 크로스를 이제 완전히 이제 돌파를 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으로, 대세 상승장 추세선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시점이 반감기를 기반으로 이제 2016년에는 이제 7월 달 정도의 반감기였거든요. 7월 19일이었나? 하여튼 요 정도 반감기 시점이었고, 다시 이 2016년 7월 반감기 이후에 그 다음에 연초에 전고점을 경신하는, 대략 이때도 이렇게 줄여보시면은, 네, 이게 사실 좀 비슷해요. 지금 원래 여기 2014년 1월 정도가 아마 이제 그 1차 반감기의 최고점, 1차 반감기 이후 최고점이었고, 요거를 요 점선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대략 완전히 뚫어내는 거, 몇 차례 시도하다가 완전히 뚫어내는 게 2016년 12월 정도, 1월 넘어가면서 완전 사상 최고치를, 뭐 새로운 논리의 개념으로 또 접근하는 거죠. 예.
뭐 하이먼스키의 버블 이론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새로운 논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새로운 논리라는 게 뭐 신고점이죠. 뭐 그 신고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고 나서 대략 2017년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3년. 다시 다음 논리로 가는데 3년. 이렇게 U자형 패턴. 이 U자형 패턴을 계속 반감기마다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차트가 어마어마한데 이때 이제 진짜 이건 뭐 니은자인가 이게? 니은자로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쭉 모으다가 한 번에 쭉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대세 상승장이라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요 시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세 상승장은 그 오랫동안 이렇게 U자로 감아왔다가 사실상 한 반년, 2017년도 진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은 7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 이렇게 한 반년 정도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이제 그 뭐지? 2차 반감기가 2016년 이제 7월 무렵이었고 대략 이때 기준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갔거든요. 비슷하게 최저점은 이제 1년 정도 걸렸네요. 이때도 비슷하게 연말과 1월 한 초순까지 해서 최저점을 찍은 사실 저는 이런 비트코인의 희한한 사이클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비트코인이 뭐 ETF로 올라가든 뭐 주식화되든 리플이 말하듯 뭐 그렇게 아예 진짜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에도 보면 뭐 옛날에 10년 전에 10만 원이던 거 지금도 만 원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아예 없는 막 그런 거에 잘못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좀 주식을 안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으면 투자해서 승리할 수 있는 판이 아닌가. 약간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하면서 예, 뭐 언젠가는 이게 완전히 주식판이 되고 뭐 진짜 뭐 주식의 공매도 같은 게 넘쳐나고 기관들의 놀이터가 되면 그때는 떠나야겠죠. 예, 그때는 돈 벌기가 그때는 아마도 이 코인이라는 게 정말 주식 기관 회사들처럼 어떤 진짜 코인별로 그 특유의 시장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갖게 되는 시점? 그게 뭐 몇 년 걸릴까요? 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뭐 그때부터는 진짜 주식처럼 되겠죠. 뭐 그 전까지 근데 혹시 자산을 불릴 기회가 있을까? 뭐 믿음을 가져봐야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뭐 비트코인 휴지 쪼가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만큼 10년 동안 컸는데 뭐 누가 말하는 대로 적어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돼서 버티지 않을까. 아무튼 이 비슷한 패턴들이 거의 4년 뭐 올림픽처럼 그냥 4년마다 반복되어 오기 때문에 U자형으로 성장하는 저도 그거를 조금 믿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흙수저로 사는 데 있어서 자산 증식의 기회는 뭐 이런 것밖에 없죠. 네. 그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해보는 건데요. 근데 진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뭐 워렌 버핏 선생도 이게 가치 투자라고 하시는데 가치 투자가 제일 좋은데 지금 우리네 같이 현금이 좀 항상 아쉬워서 신용까지 쓰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봉이 빨간색이 되는 거 썩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너무 많이 올라가진 않고 좀 적당히 횡보를 해주면서 요 바닥 라인을 다져주면 좋겠네. 한 2, 3일이라도. 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 믿음이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 2021년 1월 달이 지금 2017년 1월 달과 너무 흡사하다. 예. 요때도 두 번 이렇게 음봉이 크게 터졌잖아요. 신고점도 갱신했었고. 그 이후로 다시 좀 보합세 하다가 쭉 하다가 한번 올라갔던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한 3주봉씩 2주봉씩 터지면서 예, 계속 꾸준히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 계단식 성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림으로 보면
별로 커 보이진 않거든요. 이 계단식 성장이라는 게. 근데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죠. 왜냐면 꼭 이게 이 주봉으로, 그러니까 일봉으로 우리가 이 사이클들을 버티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덥석 이 정도에서 타고 말고 이게 떨어지면 고통스럽고 막 이런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3주 마이너스가 2주 내지 3주가 음봉이 나오는 게 대충 예전 사이클이랑 비슷해서 뭐 이제는 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대 대세 상승장으로 봤을 때는 4월 초순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2019년에도 4, 5월 달은 엄청 상승했었고 이제 2021년도 제 생각에는 2019년 이거 2017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련으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 이 주기가 상승 주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점이.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좀 박스권이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현 시점에 대입을 해보면 3,500선에서 한 4,200선을 2월 한 좀 사이클상 이번에 근데 음봉 사이클이 좀 빨리 나와서 빠르면 늦으면은 2월 말까지 뭐 소위 말하는 알트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달 정도. 그리고 다시 이런 또 조금 키우다가 음봉 3주 한번 때리고 다시 비트장으로 넘어가고 뭐 그게 말처럼 되면 좋은데 일단 근데 이번에 음봉 2, 3주는 저도 저 같은 아마추어가 예상한 대로 그런 게 나오고 하니까 좀 믿어봐야죠. 옛날처럼 약간의 흔들기 패턴 다르겠지만 어쨌든 성장을 이렇게 하나? 거기에 신뢰를 좀 줘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이더가 죽을 때 뭐 캐시나 SV가 판을 치고 또 이더가 조금 못 나갈 때 혹은 비트가 약할 때 그 이후 메이저 알트들이 좀 판을 치고 뭐 이런 약간 사이클 패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SV나 캐시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예, BCH나 BSV 이게 너무 안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되게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인데 2월하고 제 생각에는 4월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많이 못 오른 좀 메이저 알트코인들 예. 너무 많이 오른 코인보다는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예. 뭐 당장 올해부터 막 버릴 코인, 가져갈 코인 이런 게 막 갈라지는 기보다는 그건 대중 흔들기로 갈 거고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 일단 멘탈 훈련을 해야겠다. 예. 어쨌든 이렇게 몇 주 한 7, 8주 크다가 또 3주 정도 내려앉고 또 쭉 한 15주 크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사이클 패턴을 반복을 계속 올해 내내 해주지 않을까 싶고 뭐 여기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조정도 주고 뭐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큰 그림은 나온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존 차트가 2017년 같이 그런 역사적 차트 흐름에서 간다고 치면 계속 이런 패턴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조금 횡보하는 타이밍이 있을 때 분명히 메이저 알트 좀 손이 큰 메이저 알트들도 평균값을 좀 올려줄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까지 해서 약간 저는 이제 신용은 안 쓰려고요. 예.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도 제재도 심해진다는데 그렇게 쓰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예. 일단 갖고 있는 현금 위주로만 집어넣었고요. 현금으로는 100%까지는 아니고 지금 혹시 모르니까 최소한의 비중 남겨두기 위해서 한 80% 정도를 어제 요 라인에서 다 넣었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인내심 싸움을 좀 해보는 거죠. 이게 마통이나 신용으로는 제가 볼 때
인내심 싸움이 안 돼요. 투자. 최소 한 달이라도.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존버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하락장 존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18년에 겪어보니까, 진짜 밑도 끝도 없이 1년 내내 떨어지는 거를 존버를 한다는 거는 진짜 병신짓인, 아니, 죄송합니다. 바보짓이더라고요. 하락장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질 때는 그냥 이쪽에서 빠지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이든 2년이든 좀 기다리는 거죠. 와, 근데 1년, 2년 그 투자를 떠나 있다가 무슨 진짜 타짜 신의 손이 그 판을 접을 수 있는 그 세계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신의 손이라는데, 그 투자를 손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뭐 신의 손이 되면 좋은데. 아무튼 이 사이클을 뭐 믿고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 3주봉이 마감됐으면 최소 앞으로 3주는 다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더라도 약간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메이저 알트들이 조금 기세등등할 수도 있겠다. 전통적으로 보통 좀 약간 짝수? 물론 5월은 좀 드물지만 2, 4, 5, 6? 뭐 2, 4, 5, 6? 그리고 10, 12 뭔가 물론 11월도 있겠네. 요런 달들이 이상하게 상승을 많이 좀 부추기는 달? 그런 느낌이어서 숫자적으로는 5월과 12월 뭐 이런 때가 제일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달들을 중간 매도 지점으로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월봉, 주봉 좀 긴 흐름으로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좀 참아야겠죠. 계속 뭐 계단식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걸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을 올리고 설 연휴도 둘째 주까지 있고 한 2주라도 좀 안 보자. 이게 좀 제 목표인데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른 거 재밌는 거 하면서 보내려고요. 뭐 넷플릭스를 보든지 운동도 좀 하고 날씨 풀리면 좀 다른 거 재밌는 거 하면서 아예 안 쳐다보는, 심리 싸움에서 아예 안 흔들리려면 이 기간 동안 아예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왠지 한 3주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다시 그 이후에 조정 흔들 것처럼 하다가 3월 달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3월까지의 어느 정도 장기 흐름의 조정이 끝나면 4월 달에 다시 용알이 트듯이 승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대상승장로 믿고 있어요. 올해는 이 혹자는 올해가 2018년 아니냐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1년 내내 떨어지는 그거는 아니라고 믿고요. 올해는 2017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뭐 기복은 있겠지만 연말까지는 상승한다. 다만 돈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런 3주 음봉 정도는 한 번씩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이게 피하기가 쉽진 않은데 참 포트폴리오 유지를 매도와 매입을 주봉 단위로 좀 잘 해나가면 이거 하나만 피해도 제가 볼 때는 수익 극대화가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이런 거 생각보다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 시점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두드러 맞게 되는데,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적당한 수익에서 좀 먹고 빠지는 매도 시점을 좀 잡을 수 있는, 결국엔 어떤 시점에 어떻게 파냐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원래 제가 지난주 2, 3주 좀 쉬자고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음봉 2개 나올 때는 돈을 넣지 말자 약간 이런 의도였고, 이제는 돈을 넣어놓고 저 같은 경우만, 이렇게 저 따라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도 많이 잃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냥 대화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지 뭐 이게 대화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한번 바닥에 왔다고 저는 느낌이 왔고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전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말이고 월봉이 바뀌는 주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 전고점 여기 전고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도전을 뚫지는 못할 것 같고 2월 안에는 아마 요렇게 박스 정도에서 한 4,400선까지는 뭐 아슬아슬하게 메롱 하면서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좀 천천히. 요건 이제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요 박스권에 접어들면 그동안 못 오른 메이저 알트들이 조금 힘을 내기를 좀 바라면서. 근데 거기 이제 당분간 요 움직임에 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차트 안 보기 훈련. 최대한 안 보기. 왜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게 뭐 스윙 하시는 분 단타 스윙이죠. 단타 하시는 분겠지만 저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최대한 장기 투자론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안전한 선에서 수익을 U자형 극대화, V자형 극대화를 좀 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전 애초에 또 저도 그게 목표고 이거를 평생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도박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먹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먹고 좀 내려갈 때는 좀 빠지고 그게 좀 훈련이 돼서 올해를 좀 잘 투자를 해보고 싶다. 올해. 그러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1, 2주는 뭐 이렇게 안 보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계속 꾸준히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하여튼 저는 주봉으로 보는 게 이거를 주봉으로 보는 게 돈은 버는 길이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목표는 발렌타인데이? 지금 잠깐만 다음 사이클이 설 연휴 2월 15, 12 한 2월 저는 20에서 2월 10일 사이 다시 이 사이클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가격에서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매도 차익을 낼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에서 2월 20일 사이. 이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메이저 알트들이. 아님 말고요. 그럼 좀 더 기다려야죠. 어쨌든 2월은 플러스 회복장이 좀 될 것 같고 그때 좀 지금 밀어 넣었던 지금 비트코인 이 시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게 저점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투자에 완전 귀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엉터리 나부랭이 아마추어라서 어쨌든 이게 저점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돈을 넣으면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 줄 거다. 그거에 따라서 메이저 알트들도 결국 상승해 줄 거다. 근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좀 덜 봐야겠다. 덜. 아무튼 평소에 좀 취미를 많이 가지시고 쉬는 연습을 같이 많이 하시죠. 아무튼 뭐 이번 주말 조금 횡보하다가 다음 주부터는 좀 분위기 많이 월봉이 넘어가면서 바뀌리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